자, 쩌네전쟁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식장이 끝났고 이제 다가오는 2월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 주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과연 이제 주식장이 폭락장으로 다시 접어드는 건가, 아니면은 단기간의 조정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고민이 주말 내도록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과 하나씩 짚어가면서 향후 전망, 그리고 다음주 추천 종목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항상 누르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는 월요일날 3140으로 시작을 해서 금요일 근 100포인트, 9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2976까지 빠졌습니다. 자, 총 따지고 보면은 170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5%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분간은 조정기간이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조금 이렇게 횡보 기간 후에 올라오는 구도를 보였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만일 이때부터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소폭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현재 이제 지금 주말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란하실 텐데 그렇게 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뭐 미국의 게임스탑 때문이다, 중국의 금리 때문이다, 여러 가지 썰과 이야기들은 많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천천히 횡보해서 왔더라면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조정장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현재 적으면 마이너스 150만원, 많으면 마이너스 200만원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정도 손해를 보셨을 텐데,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온 경우는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쉽게 턴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현재 유동성도 많고 풍부하고 변동성도 큰 장세지만은 마이너스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다, 난 여기서 15% 20% 더 빠지는 거 못 참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요 후에 요 지수를 이제 살펴봤고 요 후에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두들겨 맞는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같이 동반 급락을 했는데 거의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구간까지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맥시멈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도 지난주는 월요일 979, 금요일 928, 이제 포인트로 보면은 어느 정도 빠졌나요? 5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50포인트. 역시 5% 이상 빠졌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9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역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마이너스 15%, 20% 정도 손해가 나셨을 텐데 마이너스 30%까지도 이때 사셨던 분들이 한해서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정 양세가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집니다. 그리고 많으면은 마이너스 15%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15%까지. 나는 이게 싫다.
앞으로 더 빠지는 거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은 싹 팔아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팔아버리시고 그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트를 다시 점검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잠시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변주가 많다. 그러면은 현재 주도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각 섹터의 주도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의 일시적인 하락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봐도 괜찮다. 버틸 수 있다. 15% 20% 여기서 10%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이제 지난주 주식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봤는데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이 3번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 담아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버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구성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다 팔아버리고 다시 조정 장세가 끝나면은 접근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종목이나 또는 추천해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대부분 주변주이지만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틸 예정이고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평소에 사지 못했던 주도주를 현금을 조금 더 땡겨와서 조금 더 사볼 예정입니다. 예, 이게 제 방향이고 여러분들의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포트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종목도 점검해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어쨌든 조정 장세다. 그리고 향후에도 10% 이상 많으면은 15%까지 더 빠질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2021년도 유망주 21선은 언급해 드리는 게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이제 주식장이 워낙에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셔라, 예를 들어 유니셈이 지금 좀 빠졌으니 파셔라, 정리를 하셔라, 서울 반도체 빠졌으니 사셔라. 이거는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유망주 21선은 현재 점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지수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정 장세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점검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 이제 여러 종목들도 역시 다시 추천해 드릴 텐데, 이제 금주 그리고 2월달 추천 종목들의 큰 특징들은 어떤 수치가 보이는 기업들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조정 장세가 들어오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성장한다. 이 기업은 확실하게 성장하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기업이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개별 주가의 단가가 약간 비쌀 수도 있지만 2월 달에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2월에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JVM입니다. 자, 제목은 압도적인 국내 1위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JVM은 이제 비교적 단가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고, 그리고 뭐냐면은 약국 자동화 시스템. 요즘에 약을 지으면은 이틀치 3일치를 지어도 이렇게 약봉지가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몇 달치를 짓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약을 퉁퉁퉁퉁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런 약들이 합해져서 봉지에 들어가서 쭉 정리해서 나오고 요런 것들도 다 약국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JVM이라는 회사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의 압도적인 국내 1위입니다. 국내 점유율 80% 이상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 또
그 외 유럽 시장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조정 장세고 또 급락 또 급등도 반복할 때인데 이런 때일수록 중소형주라도 이렇게 국내 1위 회사를 사는 게 굉장히 좋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가 1월 29일 금요일 종가로 33,000원이지만 절대 이 가격이 이 회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4만원 이상 보시고 역시 중장기용 투자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경영 어떤 걸 하느냐,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약국 자동화 시스템.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유통관리, 누계, 합산, 재고 수량, 뭐 약봉지마다 투약 정보 인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거의 국내 업체 중에 80% 이상, 거의 90%까지 잡는 데도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자, 병원 관리 시스템을 하는 회사들은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인티팜 판매, 병원 관리 시스템도 계속 뭐 공립병원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병원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요거를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 진출인데, 요게 일봉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33,000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때 이제 아마존이 발표를 한 겁니다.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약국 시스템에 진출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제가 추천해 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쭉 올라간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자 최근에 쭉쭉 흘러내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원하게 한 방 맞아서 작년 이제 저점 수준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봉 차트를 보시고 자,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어쨌든 10월 말쯤, 11월 초쯤 이제 작년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에 진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 것과는 연관이 많죠. 그죠? 오바마 케어를 했을 당시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소외계층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약의 단가, 병원의 단가 이런 거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과 당연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의약품 유통회사 필팩을 인수했다. 온라인 의약품 유통회사입니다. 경쟁업체를 인수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JVM은 최근 미국 최대 드럭 홀세일 자회사 전자동 의약품 분류 포장 시스템인 ATDPS와 자동 포장 검수 시스템 BIZEN을 결합한 NSP를 수주해 경쟁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니까는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JVM의 점유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자동화 시스템들이 이 약제조 자동화 시스템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진출하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1위의 업체이기고 북미 시장에서도 일정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존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JVM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규모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한화로 553조. 자, 보시면은 매출 실적인데 전체적인 매출 상승 추이와 수출 호전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4분기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할 텐데 이제 4분기까지의 흐름은 아니고 작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18년도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합계 금액도 증가하고 또 수출 비중도 굉장히 지난해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제품도 증가하고 상품 면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차피 압도적인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호재인데 어쨌든
전 세계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나 약 제조 자동화 시스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JVM도 상대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월 29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발표한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으로.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이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0% 이상,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이 되면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5%이지만은 영업이익률 50%, 당기수익률 80% 증가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늘어버리니까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코로나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약국 자동화 시스템, 또 온라인 약 제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2017년도에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다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다시 요 2017년도 수준 1,100억 매출에 157억, 작년보다 이 수치상으로도 50%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 JVM 일봉 차트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자, 의미 없이 횡보하고 있다가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진출한다. JVM이 굉장히 호재구나 라고 해서 4만원 그쪽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발표한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없자 점점점 우하향했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예전 저점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후에 계획을 하겠다,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에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표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JVM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말 여러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고 진행할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또 답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내에서 여러분들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좀 즐겁지 못하실 텐데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주식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음 주 또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 또 주말에 편하게 쉬어야 또 다음 주 이제 일도 하시고 또 주식도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좀 푹 한번 쉬시고 정리 한번 잘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